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여자이고요. 좀 있으면 60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게 충격과도 같은 일이 한 번도 아닌 두 번씩 일어나게 되었네요. 30년 세월이 이렇게 허무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남편 때문인데요. 저는 남편과 아주 어려운 시절부터 만나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될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에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조그마한 공장이었는데 저나 남편이나 가진 거 없는 사람끼리 말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아 제 나이 26살에 바로 결혼을 했죠. 근데 사실 남편은 두 번째 결혼이었어요. 남편 나이 21살에 멋모르고 결혼을 했다고 했죠. 얘기 들어보니 전 부인의 불륜으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 정도 같이 살고 바로 헤어진 거라 애는 없었어요. 그땐 남편도 철이 없어서 그 여자가 본인의 인생 전부라고 생각했대요. 이 정도로 순정남 기질이 있었죠. 뭐 저한테도 그랬으니까요. 공장 식당에서도 맛있는 게 나오면 휴지에 싸서 먹으라고 하나 더 주고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저는 택시에 태워보내도 본인은 집까지 걸어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사소한 모습들이 제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재혼이 크게 흠이 되진 않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미래가 돈 앞에서는 그냥 좌절만 같더라고요. 공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새 아이들을 키우기 정말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 우리 지금 은행에 갖고 있는 돈 말이야. 그 돈 좀 인출해서 땡땡 회사 주식 좀 사자. 그 회사가 이번에 아주 호재가 떴대. 나 아는 사람이 진짜 비밀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 주식 사놓기만 하면 무조건 2배는 우습게 뛴다고 하더라고. 자기 처남이 다니는 회사라면서 이번에 무슨 미국하고 협정을 맺는다나 뭐라나? 내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주 유망한 회사더라고. 이 말해준 사람은 은행 빚까지 져서 그 회사에 올인했대. 그러니까 우리도 재산 한번 크게 불려보자. 우리 같은 서민들은 맨날 공장에서 기름 때묻혀가며 살아야 할 팔자인데 언제 그런 돈을 벌겠어? 응? 이라며 저를 막 설득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워낙 성실하게 일해서 저금하자라는 주의라 투자는 몹시 불안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은행에 저금해둔 돈을 홀라당 다 출금을 해 그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남편에게 난리를 쳤죠.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냐고, 당신 제정신이냐고 남편의 등을 막 쳐댔어요. 그런데도 희죽거리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람 약 올리는 거냐고 웃음이 나오냐고 큰 소리를 쳤죠. 그러니 본인이 샀던 주식이 올랐다며 제게 뭘 보여주는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저는 단지 돈을 벌었다는 말에 떼되면 빨리 팔으라는 말만 했어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팔으라는 주식은 안 팔고 빚까지 져가며 주식을 더 사들인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지 의외로 몇 프로씩 수익을 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신감이 붙은 남편은 주식에 맛이 들려 다니던 공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죠. 그러면서 맨날 증권거래소로 출근을 했어요. 거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숫자판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물론 남편이 주식으로 수익을 한번 크게 내면 공장에서 받는 월급보단 돈이 더 많았지만 그런 돈이 월급처럼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저는 계속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남편은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빚까지 져가며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국엔 남편이 마지막에 투자한 회사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면서 저희는 완전 쫄딱 망하게 되었어요. 반지하에서 살던 저희가 이제는 길거리에 나와 살게 된 처지였죠. 그땐 정말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그러게 분수껏 살아야지 분수껏. 우리는 평생 공장에서 일할 운명인데 왜 팔자에도 없는 주식을 한다고 했다가 이런 사단을 만드냐고 하며 울고불고 했죠. 그러니 남편도 제 앞에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진 빚만 해도 그 당시에 1억 정도가 되었거든요. 현재로 치면 한 7억 가까이는 될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집마저 쫓겨나게 되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들 3명을 각기 다른 친척 집에 맡겼고 저는 숙식이 해결되는 공장에 들어가 일과 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죠. 저는 좌절하고 힘들어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간 5 식구 전부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한테 연락이 왔는데 낮에만 일하는 걸론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밤에도 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했어요. 그러니 찐빵을 판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찐빵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그걸 배워서 밤에 돌아다니며 팔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때 저는 남편이 뭐래도 밉고 원망스러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거라도 벌어서 빚 갚는데 보태라고 했죠. 근데 인생이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이 찐빵이 저희 가족을 살리게 되었어요. 마침 남편이 찐빵을 처음 판 게 한겨울이었는데 계절적으로도 잘 맞았고 저녁 시간에 출출한 사람들이 집에서 간식으로 먹기 딱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남편이 파는 찐빵이 인기가 많아졌고 심지어 남편이 오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리고 시내의 한 음식점은 남편이 파는 찐빵을 받아서 팔면 안 되겠냐고까지 했다네요. 그러면서 점점 찐빵이 돈이 되고 나중에는 찐빵 만드는 손이 모자라 저까지 공장 근무 시간을 바꿔가며 찐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불쌍해 연로하신 연세에도 찐빵을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드셨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 찐빵 하나로 지방 몇 군데에 지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찐빵 그거 팔아서 무슨 돈이 되겠냐 했는데 돈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지점을 늘릴 때마다 일일이 점주들을 만나가며 그 비위 다 맞춰주고 상대해주곤 했어요. 대표로 있는 남편이 자기가 그런 거 하고 다니면 모양새 빠진다고 저보고 좀 다니라고 했거든요. 어찌 보면 굳은 일은 제가 다 하고 다녔던 거죠. 그렇게 다니면서 또 장사도 하고 찐빵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식들 굶기지 않게 하려고 억적 같은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 보니 돈도 벌리게 되었고 저희 1호점 가게에 건물까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맨 처음엔 그 가게 들어가는 보증금도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돈을 빌리고 다녔는데 망하지만 않으면 다행이구나 싶은 심정으로 가게를 차리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가게를 사고 나중엔 그 가게에 건물까지 사게 되었죠. 그렇게 찐빵 하나로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시어머니와 남편이 처음 일군 사업이지만 저도 말 못할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게 저나 남편이나 40살 후반부터 슬슬 풀리는가 싶더니 어째 10년도 못 가 저희 가족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위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거죠. 평생 일만 하다가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위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100%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림프절과 뼈의 전이가 동반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5년 생존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 불가로 항암 치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일단 항암으로 암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인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진료실에 나와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며 몸에 좋은 음식부터 치료제까지 사방팔방으로 구하러 다녔고 기적을 믿어보자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쥐죽은 듯이 했어요. 남편이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전부 다 깨트리고 장식품들을 집어 던져도 말없이 묵묵하게 울면서 치웠고 병원에 안 간다는 남편을 붙잡고 제발 이러지 말라고 여태까지 당신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포기하려고 하냐며 남편을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가곤 했죠. 제가 이렇게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잘 챙기는 걸 병원 사람들도 잘 알았고 남편이 항암치료 입원할 때마다 병원 수간호 손님도 특별히 저희 남편을 잘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난 뒤 제 이런 간절함이 통했을까요? 의사 선생님마저 CT 결과를 보고 놀라시며
암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대로만 치료해보자며 저와 남편을 격려해 주셨어요. 아마 그때부터일 거예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안 가려고 했던 병원도 본인 혼자 다니며 저한테는 사업에 매진하라고 했어요. 사업 신경 안 쓰다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며 혼자 다니겠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혼자 병원에 다니며 얼굴색도 많이 변했고 사람이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으로 점주를 만나고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미팅이 빨리 끝나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 앞에서 전화를 한 번 더 걸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전화를 받으며 왜 전화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할 말 있어서 전화했는데 집 앞이니까 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뭐지 싶어서 집으로 들어갔고 집에 가니 남편이 욕실에서 씻고 있더라고요. 저는 녹초가 된 몸으로 소파에 벌러덩 누워있는데 아니 소파에서 웬 진동 소리가 울려대는 겁니다. 제 핸드폰은 제가 들고 있었기에 제 거는 아니었고 남편 핸드폰인가 싶어 진동 소리가 울려대는 곳을 향해 이리저리 찾아봤어요. 근데 웬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걸려진 전화 화면 속엔 남편의 사진이 떡하니 있는데 남편이 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고 전화가 끊기더니 곧이어 문자가 오는데 남편이었습니다. 예진 씨, 조심히 잘 들어갔어요? 라는 문자였죠. 저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고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 화장실로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궈 그 핸드폰을 전부 다 낱낱이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잠금도 걸려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오로지 남편 번호 하나뿐이었어요. 왠지 세컨 핸드폰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저는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들을 전부 다 봤는데 그걸 보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네요. 그 핸드폰의 주인은 바로 남편의 상간녀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지방으로 미팅 가는 걸 알고 저희 집까지 왔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갑자기 집에 오는 바람에 미처 이 핸드폰을 챙기지 못하고 나간 모양이었어요. 문자 내용도 아주 가관이었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기본이고 둘이 갈 때까지 간 듯한 내용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를 두고 하는 말도 많았는데 그 여자가 남편한테 무슨 코칭을 해주듯이 재건 씨, 절대로 재건 씨 마누라한테는 이혼하고 싶다는 티를 내지 말아야 해요. 만약에 우리 둘 사이를 알게 된다면 재건 씨나 나나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알겠죠? 라고 하니 남편이 아유 그래 알았어. 나는 예진 씨랑 하루라도 빨리 같이 있고 싶어서 마누라랑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조금만 더 참았다가 예진 씨랑 합쳐야지. 그때까지 내가 슬슬 작업하고 있을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예진이한테 내 재산 물려줘야지. 내 곁을 이렇게 지켜주고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인데 라고 하며 내가 마누라랑 이혼하게 되면 내 재산 절반을 마누라가 가지고 갈 텐데 그 꼴은 절대 못 보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 다 정리해서 우리 예진이한테 다 주고 갈 거야. 라고 하니 그 여자도 맞장구를 치며 맞아요. 재건 씨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여자한테 다 줄 수 없잖아요. 제가 재건 씨 끝까지 잘 보살필게요. 제 직업이 간호사인데 재건 씨 건강은 제가 책임져야죠. 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이 여자한테 전 재산을 다 주려고 저랑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것들이 뒤에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근데 예진 하는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진첩에 들어가 두 인간들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이 별 짓거리를 다 한 과거인 사진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바로 남편이 다니고 있는 병원의 수간호사였습니다. 그렇게 저희한테 친절하게 했던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혼자 병원에 가겠다고 했던 것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남편보다 몇 살이나 어린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 그것도 암 선고를 받고 이직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남편 앞으로 있는 재산마저 이 여자에게 다 준다는 소리를 했다는 사실에 저는 눈이 돌아갔고 증거고 뭐고 모을 것도 없이 그 핸드폰을 가지고 저도 조용히 작업을 시작했어요. 남편한테는 절대 티내지 않고 원래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죠. 그리고 제가 직접 소장을 들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아침 시간에 찾아갔어요. 아침에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그 소장을 상간녀 수간호사한테 집어 던지고 오려고 했죠. 제가 병원에 가니 그 수간호사는 저를 알아보며 어머, 보호자님, 오늘 병원 오시는 날 아니신데 웬일로 오셨어요? 라며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다가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너 보러 왔어 라고 했죠. 그러니 그 상간녀랑 병원 사람들이 놀래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상간녀는 떨떠름한 얼굴로 왜 그러시냐고 하는데 왜 그러시긴 뭘 왜 그러셔. 너 보러 왔다고 이 상간녀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그 소장을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질러서 내가 직접 상간녀 소송하는 소장 가지고 왔다고 했죠. 그러니 의사부터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까지 다들 저를 보기 시작했고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상간녀는 저를 끌어당기며 여기서 나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 손 뿌리치며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했어요. 내가 없는 소리 하냐고. 나 당당해서 너 찾아온 거라고 했죠. 그러니 없는 말을 지어낸다고 저보고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며 명예훼손을 한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간녀 얼굴에 핸드폰 들이밀며 이거 네 거 아니니? 여기에 내 남편 놈이랑 너랑 같이 찍은 사진들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보여줘야 인정할래? 어딜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어?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나이 지긋이 먹은 의사분이 그 상간녀한테 보호자님 모시고 빨리 나가라고 병원 이미지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간녀는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뺏으려고 가지가지하고 저는 그 상간녀 밀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결국 병원 관계자들이 와서 일이 마무리가 됐죠. 그 상간녀는 고개도 못 들고 씩씩대며 저한테 지도 같이 소송 걸 거라고 하는데 그깟 소송 무섭지도 않다고 했어요. 네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내 목적이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그 상간녀랑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가 남편 놈한테도 그 핸드폰 집어 던지며 너는 인간도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30여 년을 넘게 산 사람보다 고작 3개월 알고 지낸 여자한테 네 전 재산을 주겠다고 하냐고 난리를 쳤죠. 그리고 암 선고까지 받은 인간이 힘도 좋다고 했어요. 내가 기껏 살려놨더니 딴 데 가서 이직거리를 하고 다녔냐며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냐고 했어요. 바로 이혼하자고 했죠. 네 재산에 이미 가압류 신청해놨고 똑같이 5대5로 재산 분할해가지고 올 거라고 했네요. 만약에 당신 저 세상 가면 당신이 가지고 있던 돈도 우리 애들한테 다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 상간녀가 그때까지 너한테 붙어 있을지 한번 보자고 했네요. 그리곤 집 나와버렸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살리겠다고 개고생한 거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한다며 과연 네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됐을 때도 그 상간녀가 네 옆에 붙어있을지 보자고 난리치며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상간녀 소송이 끝나면 바로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간녀 소송이 진행이 되기도 전에 상간녀한테 연락이 와. 아줌마 때문에 나 직장도 잘리고 완전 개망신당하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망쳐놔서 속 편해요? 나 아줌마 남편하고도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상간녀 소송은 이만 물려요. 그깟 위자료 내가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하라고요. 라고 하는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같니? 네가 상간녀였다는 그 판결문 받으려고 소송하는 거야. 그래야 네 이름에 좋은 곳이 하나 남지? 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6개월 동안 상간녀 소송을 해서 승소하였고 위자료도 1,500만 원 받아냈어요. 상간녀 소송할 동안 남편 놈은 몇 번이고 저한테 연락해 잘못했다고 내가 잠깐 그 구미호 같은 여자한테 홀린 것 같다며 자기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들고 나이 들어서 이혼까지 당하면 불쌍하지도 않냐고
당신이 나랑 끝까지 살아주면 이 재산 다 당신 거 되는데 뭐하러 이혼까지 해서 재산 반밖에 못 가지고 가냐고 집에 와서 자기 좀 챙겨달라고 하는데 전 그런 남편놈에게 그깟 돈보다 내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하다고 했어요. 이날 이때까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산 내가 등신이었다고 했죠. 법원에서 얼굴 보는 게 당신이랑 나랑은 마지막일 거라고 아주 각오하라고 했네요. 변호사님은 남편의 외도라는 이혼 귀책 사유가 분명해 아마 재산도 제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지고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은 소송 준비하고 있고 저희 애들도 제 편을 들으며 아빠랑 당장 이혼하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시한부 암 판정 받은 인간도 남자라고 그렇게 외도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에 기가 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30년 동안 남편놈이 저지른 것들 제가 다 치워가며 살았는데 고작 돌아오는 건 이혼뿐이네요. 마음 단단히 먹고 소송 잘 하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